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갑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켰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행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 이어지는데요. 이번 중간선거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석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이죠. 새벽 5시, 새벽 5시 다 돼갑니다. 죄송합니다. 새벽 시간 잠을 깨워가지고. 미국 중간선거 개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의석을 가져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집계가 최종 집계에 나오진 않았죠. 미국 방대한 나라니까. 아니 선거가 캘리포니아 쪽에 네. 8일, 지난 8일이니까 화요일이었으니까 6일, 만 6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났어요. 50개 나라가 한 개의 나라를 연방 국가를 하니까 주 안의 카운티마다 카운티 단위로 선거 관리하는데 룰이 너무 다르니까요. 최종 집계 나오는 게 아시겠지만 또 트럼프 들어와서 그 개표 결과에 반발하고 승복 안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직 만 6일이 지났는데도 하원이 435명인데 한 20개석이 아직 그 집계 확정이 안 된 상황인데 거의 다 됐다고 봐도 그 선거 결과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겠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그 상원을 놓고 볼 때는 그냥 볼 때는 거의 양당이 똑같은 동수를 이루는 결과로 나온다 해가지고 좀 비슷하다 그러겠지만 이 미국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바이든 정부, 민주당 쪽으로 보면은 압승이라고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이다. 그렇죠. 선거 직전에 상원도 한 4석을 공화당이 늘리면서 진짜 워싱턴 전국이 완벽한 여소야대가 될 거라는 그 레드웨이브의 공화당 물결의 워닝이 되게 셌었습니다. 네. 4곳이, 이게, 요걸 알아야 되는 4곳이 격전지였습니다. 상원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였어요. 그런데 펜실베니아하고 위스콘신은 현직이 공화당이고 애리조나, 네바다는 현직이 민주당.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가 현직이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공석이 됐습니다. 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만만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위스콘신도 뺏어올 수 있겠다라는 게 민주당 쪽 기대였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지아는 아예 런오프 일렉션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놓고서라도 4군데였었는데 이 펜실베니아하고서요, 이 네바다는 트럼프가 내세운 후보가 트럼프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이 많았었죠. 그런데 결론은 펜실베니아 민주당이 이기고 일찌감치 위스콘신은 현직 공화당이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애리조나하고 네바다가 개표가 3, 4일 늦어지는 바람에 계속 이 전 세계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애리조나는 민주당이 한 3, 4% 리드하면서 이틀 전에 결판이 났는데 어제 저녁에 네바다 결론이 났습니다. 네바다는요. 우편 투표가 많습니다. 우편 투표의 룰이 선거말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지난 다음서부터 우편 투표 개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제야 비로소 이게 확정이 났는데 민주당 현직이 자리를 지켰죠, 네바다가. 예. 그래서 조지아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고 오히려 조지아도 재선거가 민주당에 좀 유리한 형국이 됐기 때문에 상원을 민주당이 수성했다라는 거는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승리라고 하는 게 맞고 아마 해외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는 데서 엄청 씩씩해졌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표정은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요번에 제일 그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계열의 후보들, 트럼프가 내세우고 트럼프 쪽에서 지원한 후보들이 이 참패를 겪었어요. 이 박빙 지역에 꼭 이겨야만 할 곳에 트럼프 지지한 후보 트럼피계들이 나왔는데 4분의 3 정도가 거의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론이 났는데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우기면서 아마 내일 중대 발표가 2024년 대통령 되겠다 이 발표를 하겠다고서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마 나오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힘이 잃어버리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내세운 후보들의 자질 때문에 이번 선거 이길 걸 졌다라는 이 비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랑 경쟁했던 플로리다의 론 드산티스라는 후보가 오히려 공화당 내부에서 선거 끝난 다음에 그 여론조사한 거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 한 7, 8%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걸 봐가지고서는 드산티스와 트럼프의 공화당 내 후보 경쟁이 이제 곧 시작되고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IRA 법안이 유예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기대가 좀 컸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IRA 법안은 네. 내용적으로 보면은 한국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오히려 더 지지하는 법안 내용은 그런데 무조건 이걸 공화당은 민주당이 하는 걸 다 반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폐기하겠다, 뭐 수정안을 내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다만 이 IRA 법안 안에서 공화당이 경기를 내는 안은 이 법안 자체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전기차 부분이 한국 관련한 작은 부분이 한국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제 이 관심 사항이었는데 이 의회의 작은 의석 차이라 하더라도 하원은 공화당이 한 3, 4석 차이로 다 다수당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금방 IRA 법안이라는 거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직전에 바이든이 낸 IRA 법안 때문에 여론이 달라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워싱턴 정국은 모든 게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꽂히게 됩니다. 예. 국민 여론이 중요하고 지지율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IRA라는 게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이런 그 여론 추이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죠. 네. 이번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의 선전도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5명이 연방위에 도전했는데 4명이 되고 1명은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아마 다음번에 도전하면 5명의 한인 연방위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요. 앤디김 역사적으로 이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표수 차이를 훨씬 많이 늘리면서도 됐고요. 그 캘리포니아의 시애틀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역시 한 15% 이상으로 재선됐죠. 공화당의 두 여자분 의원이 그 영팀 의원하고 미셸 스티박이라는 의원 역시 많은 성적을 더 큰 표 차이를 내면서 재선에 성공해서 여러분 이제 3선의 한인 의원, 재선의 한인 3명의 한국계 의원들 연방위에서 큰 성과를 내는 이런 그 활약을 기대해도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앤디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도 조금 주목해야 된다는 계속 분석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네, 저는 이 방송 통해서 좀 이런 말씀을 한국 내의 정치권이나 시민사에 드리고 싶은데 사실 미국 연방의원들은요 한 3선, 4선 이상이 돼야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이 높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리고 한 20 몇 년,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의원이 앤디 김이 만 4년 전에 나오니까 한국이나 한국에서 앤디 김 의원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앤디 김이 초선이고 재선일 때는 자기 지역구, 앤디 김 지역구는
100년 공화당 지역구를 용감하게 싸워서 뺏은 겁니다. 아시겠지만 2018년에 졌다가 일주일 후에 부재자 투표 집계로 다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엔제 지역구엔 한인이라는 걸 아시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데 한국 한인들하고만 어울리는 게 이번 선거 때에 상대방의 네거티브 캠페인에 앤디 김이 과연 미국 정치인이냐 아니다. 그 사람은 한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봐라. 이러면서 그 앤디 김 지역구가 백인들 아주 교육층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인종주의가 팽배되어 있는데 이런 네거티브 캠페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터프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선, 4선 될 때까지는 한인 커뮤니티나 한국에서는 이 현지 프리미엄을 획득할 때까지 한국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이걸 보호하고 좀 도와주는 장기적 전략적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번에 앤디김 캠페인 가서 광대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런 면에서 아슬아슬하게 좀 어려웠었는데 그렇지만 비로소 삼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씩씩해질 거고서요. 나머지 3명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곁들여서 영킴이라는 캘리포니아의 여성 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에 아시안 여성이 230명 중에 2명이에요. 이게 한국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영킴 의원은 지금 공화당 수장이 된 케빈 맥카시 옆 지역구예요. 그리고 공화당도 아시안들이 이제는 우리가 신경 쓰고 인볼브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시안을 중시 여기고 지금 케빈 맥카시 의원은 영킴 의원을 지도부로다가 픽업하려고서 수첩에다가 써갖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주류 매체에서 공화당의 영킴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러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은 3선 정도 돼서 한국을 위해서 한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이너리티를 위해서 입법에 준하는 의정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좀 자리를 잡도록 좀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거 이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계 의원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군요. 뭐 큰 도움도 없이 굉장히 고생하면서도 그래도 계속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갑니다.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어찌 도와야 될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혜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석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